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월 30일 금요일인데요. 연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긴 연휴였는데 역시나 쉬는 날은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리 긴 연휴였다고 해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네요. 이 연휴의 끝자락에서 이제 대회 이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에 장중 공개방송 탑TV 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참여하시면 그러니까 무료 방송,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제 장중 대응하는 것까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사실 지금 이 장 열리기 전이니까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올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준비를 하고 내일은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빅테크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죠. 일단 연준 FOMC가 올해 첫 FOMC가 진행이 됐고 MS를 비롯해서 메타 그리고 테슬라까지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그 실적 발표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 딥시크라는 중국의 괴물 같은 이 AI의 등장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제가 볼 땐 혼란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나왔어요. 당연히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AI 시대니까. 그래서 특히 이 AI 시대를 주도하는 건, 지금 AI의 총알하고 불리는 건 엔비디아지만 사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이것을 사용해서 AI를 구동하는 것, 챗 GPT를 대표적으로 해서 만든 오픈 AI죠. 여기에 참여한 기업이 MS였고, 그렇기 때문에 MS가 어떻게 보면 선도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 역시 지금 라마라는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 AI 시장에서 실적을 급격하게 올리고 있어요. 실질적인 실적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실적을 올리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검색 데이터예요. 저를 예로 들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은 기사를 쳐서,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쳐서 검색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챗 GPT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매출을 뽑아내는 그런 기업들인데 실적은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MS는 모두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 12%,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10%, 정말 급성장이죠. 왜냐하면 시총 3조 달러가 넘는 기업입니다. 이 미 증시에서 지금 시총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10%씩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고요.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역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돌았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 급증, 순이익은 무려 49%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 메타 AI 챗봇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억 명을 넘어섰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서서히 AI를 통해서 지금 힘을 응축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걸 쌓아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딥시크가 나왔죠. 그래서 딥시크가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 딱 나오죠.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현존 세계 최고의 AI 모델을 내놨다라고 해서 미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입니다. 딥시크가 등장해서 주가가 빠진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딥시크가 지금 등장해서 주가가 빠졌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은 껑충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역시 지금 답은 완전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뭐 비트코인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4분기 순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는 비트코인 투자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 업체란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뭐 시간에서도 하락하고 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엔비디아만큼 충격적으로 빠지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향방처럼 아이고 약간의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도 이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호실적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 이 평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 원래는 보유 기간에 가장 낮았던 가치로 장부했지만 지금은 시장 가치로 평가하도록 의무화가 돼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도 수혜를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차 판매입니다. 자동차 매출 전년 동기 8% 감소. 전체 매출과 주당 순이익도 예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 정도면 쇼크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실적이 좋지가 못해요. 그런데 테슬라 실적이 좋지 못할 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죠. 저도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모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테슬라 실적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 캐즘 현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커요. 저만 해도 이 캐즘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신문물이 나왔을 때 이제 얼리 어댑터들은 와 하면서 환호하며 달려들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일단은 불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누가 그 가장 많이 쓰고 이 스마트폰도 처음에 캐즘 현상이 있었거든요. 저도 스마트폰을 처음에 나왔을 때 쓰지 않았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새로운 문물이 등장해서 인기 그러니까 시장에 임팩트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딱 벽이 있다는 거죠. 이 벽을 깨고 넘어서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걸 캐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캐즘 현상을 지금 돌파할 만한 그런 확실한 임팩트가 없고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은 오로지 중국뿐입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애국 소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내수 자체로 돌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는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돈은 벌었어. 비트코인으로.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주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오션 주가가 지금 52%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이 5개 종목이 5개 기업이 12% 상승했는데 코스피 상승폭은 훌쩍 뛰어넘죠. 지금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이지만 원래 사실 조선주는 제가 작년에 고수회전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듯이 원래 이 조선주들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환율 효과 또 우리나라 작년 12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치솟을 때 오히려 더 웃을 수 있었던 게 조선주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 조선 5개 기업의 작년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1조 1,806억 원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10% 웃돌았다. 지금 이 정도라면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하나오션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주가 자체는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 12월 30일부터 올해까지 51.8% 그 급등했는데 제가 이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12월 23일에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저희 VIP형 회원분들에게. 그러니까 12월 30일부터 지금까지 5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추천드린 이후 시점으로 52%가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요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바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단기간에 이런 얘기 있었지만 결국에 조정 구간 겪고 나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뭘 봐야 되냐면 업황 그리고 이 업황이라는 게
그 산업의 환경인데 지금 상황과 이 앞으로의 상황 이걸 환경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건데 우호적인 부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한 2주 정도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았더라도 이 구간들이 꾸준하게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슈퍼사이클 하나만 믿고 여기서 계속 매수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여기서 제가 강하게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저도 이제 확인하고 이날 들어갔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사람이 이미 확정이 된 사람이 조선주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땐 업황이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업황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우리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국내 증시 휴장 기간 동안 미증시 극심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우리 양 잘 피해갔는데 자 이제 딥시크 얘기를 좀 해보죠.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이슈를 던졌어요. 이 딥시크의 등장이. 근데 이거 아까 본 거고 지금 이 딥시크 문제가 이렇게 클까요? 자, FOMC도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동결을 했어요. 사실 이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3월까지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을 봐야죠.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인상이란 부분은 시장에서 전혀 예상한 부분이 아니었고 동결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동결했어. 그럼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과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증가 안 하고 있으면 인하가 또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장은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제 2월 그리고 3월 CPI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과 연준의 움직임 지금 트럼프는 이제 압박을 넣기 시작했고 연준에게 공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절대 인상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결 계속해서 동결로 가게도 지금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여튼 이 추이를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딥시크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I의 자존심을 구겼죠. 그래서 이 미국은 그간 이제 독주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아주 자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GPU를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하면서 뭐 잠그고 뭐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열었죠. 성과급 파티를 한 게 아니라 엄청난 투자금으로 AI에 집중적인 투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제 분석가가 그 얘기를 했죠. 월가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이 무한정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는 약 78억에서 82억 정도로 추정되는 이 금액으로 V3를 만들어서 V3라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라마를 능가하는 엄청난 이제 이 AI 이 V3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메타의 라마가 개발되는데 한 8천억 가량이 들었다고 하는데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 금액이 뭐냐면 어떤 GPU를 어떤 그래픽 카드를 썼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의 V3는 엔비디아의 H800을 썼대요. 완전 그 보급형, 저가형 이제 보급형 모델인데 이걸 썼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H100 거의 지금 블랙벨이 나오기 전까지의 가장 고효율의 이 GPU를 썼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딥시크라는 이 기업 이 딥시크가 모 회사가 어디냐면 중국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자신들이 이 AI 알고리즘을 연구하면서 거대 언어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이 기업 이름을 딥시크 모기업 하이플라이어 퀀트 이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딥시크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기술 통제가 쓸모없다. 딥시크가 아니 반대로 이제 딥시크가 이거 기술을 어떻게 보면 도용한 것이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말들이 지금 나와서 주가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락한 것이 전 딥시크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언가가의 뭐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에는 좀 과하지만 무언가가의 굉장히 큰 엑시트의 개념이 발동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I 기업들 주가가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였잖아요. 지금 이 독주 체제에 경각심이 생긴 거고 그리고 꼭 이 지금 딥시크 때문에 이런 분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딥시크가 엄청난 영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 딥시크의 모회사가 기술회사가 아닌 헤지펀드 하이프라이어 컨트란 말이에요. 운용 자산이 10조 정도 될 10조 정도 될 겁니다. 이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 안에서 AI를 연구하던 이 부서가 독립해서 나온 게 이제 딥시크로 자본금 2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얘기가 있어요. 이들이 H800으로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GPU를 수출을 통제한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고사양 반도체를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8억에서 뭐 82억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0억 정도의 연구개발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음표이긴 하지만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전에 이제 반도체 얘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국은 인구가 13억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가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져 있는 그냥 공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거대한 인구에 자본을 갖추고 의사결정까지 빠르게 아주 독자적으로 그냥 밀어줄 수 있다면 발전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딥시크와 같은 기업이 나온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딥시크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고사양 제품 필요 없다. 저사양 제품으로도 사람이 연구를 해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뭔가의 알고리즘에서의 효율성을 찾는다면 고사양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엔비디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딥시크가 이번 주에 나왔나요? 저 연휴 기간 동안 이 딥시크 기사를 한 2시간 동안 눈이 빠져라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찾아봤는데 딥시크가 지난해 12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이미 딥시크가 나와서 현존 최대의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총 6,71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메타 라마 3.1의 1.5배 이상 큰 규모, 현재까지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 중 가장 방대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입력했을 때 이 문장에서의 변수를 예측해내는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최대한 가깝게 내줄 수 있다는 거죠. 12월에 나왔어요, 이 기사가, 이 내용이. 근데 이 주가는 한 달 지나서 1월 마지막 주에 주가가 폭락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와서 이 영향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이 AI 산업에 대한 논란이 엔비디아의 주가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매출 좋고 너무나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다 이해하는데 지금 이 실적 발표 이후 구간에도 이렇게 고평가,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하기엔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이렇게 고점 인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CES 2025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최고점 15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너무나도 높은 가격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등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이 종목에 투자한
뭐 헤지 펀드가 이제 주요 대상들이 되겠죠. 엑시트의 개념으로 저는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진 거죠. 다음날 급반등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급락한 1월 28일에 기사 정말 많이 봤는데요. 다음날 급등? 이건 당연히 예정된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새벽, 오늘 새벽이고 미국 날짜는 어제지만 1월 29일 날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자체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루 만에 그동안 고점 논란 20%예요. 20%가 빠진 건데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고점 논란이 이제 없을 거예요. 20%가 빠져버렸잖아. 이제 다시 시작인 거예요. 제가 엔비디아 그동안 계속 뭐라 그랬냐면 그 어떤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은 팔아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바로 그런 구간이 왔던 거죠. 지금 여기 동그라미 천 이 많은 동그라미니까 다 뭐냐면 제가 이런 분석을 했었던 얘기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유튜브 지난 영상들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은 딥시크 때문에 아 큰일 났다가 아닙니다. 물론 영향이 없을 순 없죠. 야 블랙웰 가격 협상을 하는데 너네 딥시크 봤잖아. 가격 안 내리면 니네 거 안 사.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딥시크라는 존재가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엔비디아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는 물론 엔비디아는 밀릴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 특히 우리 시장은 악재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이 얼어서 오타가 지금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내일 시장 열리면 하이닉스 급락합니다. 만약에 17%가 엔비디아가 빠진 채로 내일 시장이 시작했으면 아마 하이닉스 한 시가 마이너스 20%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죠. 정말 그럴 수 있어. 거의 점화가 가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주가적인 부분인 거고 하이닉스 제가 최근에 그랬죠.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한번 팔아야 되고요. 팔고 나서 다시 사야 되는데 이번에 급락 나오면 전 정말 박수 치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AI 칩을 설계하는 게 아닌 주문받아서 파운드리로 생산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별로 맞춤형 AI 칩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엔비디아 거 말고 우리가 설계해서 그냥 우리 거 만들어 쓰자. 중요한 건 칩이 아니고 알고리즘이다. 연구를 더 하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빅테크별로 엔비디아 걸 사느니 우리가 설계하겠어. 근데 설계를 하는 건 되는데 파운드리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없어. 지금 TSMC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자신들의 파운드리 설비거든요. 이게 적어도 다른 기업들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TSMC고 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의 인정을 받은 초고퀄리티 HBM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엔비디아 제품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하이닉스나 TSMC가 도태되진 않아요. 오히려 빅테크별로 맞춤형 AI 칩을 그들이 설계를 해서 하이닉스나 TSMC에게 파운드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객단가별로 단가가 올라갈 거고요. 오히려 엔비디아 한 거래처와만 거래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딥시크의 등장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자만심, 경각심이 없었어. 근데 이제 이 경각심이 생겼고 이로써 엔비디아는 지금 수출 통제 더 하겠다는 얘기 나왔죠.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그동안은 엔비디아 혼자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독주했다면 이제는 경계를 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체제가 AI 발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AI 시장 자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선택지들이 생겨서 저는 우리 기업들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악재만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내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호실적에는 반도체는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이번 호실적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자리 내일 급락이 나온다면 시작 다시. 왜냐? 그동안에 고평가 인식이 싸그리 사라졌잖아요. 이제 엔비디아 고평가 아니에요. 하루 만에 시총 860조가 날라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엔비디아는 고평가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자기 주가를 찾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악재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는 사실 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기사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지금 뭐 미 정부는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뭐 미국 빅테크는 완전 쇼크입니다. 뭐 MS에서 중국이 오픈 AI 데이터 무단 수집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증거가 없죠. 이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뭐 딥시크에서 야 H800으로만 한 거 맞아? 그 전에 수출 통제 이전에 니들 고사양 반도체 얼마나 갖고 가는지 모르잖아. 몰라요. 근데 알 수도 없어요. 그걸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그저 지금 개발 비용 80억에 8천억을 들인 메타의 라마보다 훨씬 1.5배 더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LLM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4%가 급락이 아니죠. 17% 급락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메타라든지 MS라든지 다들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AI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AI가 끝난 게 아니고 AI가 오히려 더 넓어진 겁니다. 선택지도 다양해졌고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특히 그래요. 미국은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시장 독점적 지위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된 거니까 당연히 타격이 있겠지만 하이닉스나 TSMC나 뭐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은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엔비디아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유튜브 영상 남길 때 항상 무슨 화면이라고 그래? 요 화면을 남기잖아요. 요런 화면을 남기는데 여기서 이제 AI 관련주 향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좀 길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사실 이 얘기가 좀 더 중요합니다. 조선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선주 지금 이제 전력 설비주랑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갈까? 못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HD 현대 일렉트로닉 지금 조선주가 아니고 이제 전력 설비를 보면 45만 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었던 목표가였어요. 45만 원. 제가 작년 강연회에서 그 가격 도달을 했고요. 실적 발표 당일날 급락을 했었던 상승하다 급락으로 전환됐었던 이 현대 일렉트로가 급등하면서 이제 다시 가격을 돌파했죠. 이 얘기는 조정은 모두 필요해요. 엔비디아랑 똑같은 거예요. 다 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 구간 겪고 간다라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많이 올랐죠. 연봉으로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가 최고가군요. 역사상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러한 주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스럽죠. 하지만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업황이 좋아진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질 게 없고 더 좋아질 것이고 지금이 좋아질 실적을 반영한 주가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의 주가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오션 당연합니다. 더 갈 수밖에 없죠. 왜 더 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가 하나오션을 생각해 봤을 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본 기사예요. 하나오션은 지금 트럼프가 요청한 것에 딱 적합한 그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가 프로젝트 매출 반영이 지금 돼 있는데 이 고성가 프로젝트가 뭐냐면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여기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고 잠수함 세척 신조 그리고 미국 MRO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지금 주가가 가장 지지부진해요. 그 조선주 중에서 그럼에도 오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좀 무겁기도 하지만 환율 효과를 좀 보기가 어려운 기업이에요. 왜냐면 이 환해지를 걸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죠? 환율 변동 대신
정해진 고정 환율로 모든 거래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환율 강세에 영향을 받지 못했을 뿐 FLNG선이라고 그러죠. 플로팅 LNG선, 부유선 LNG 시추선 이것을 특화해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 지금 트럼프의 화두는 그거죠. 화석연료, 친환경 에너지 싫어. 화석연료다 이건데 석유나 LNG는 대부분이 바다에 지금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바다에 매장이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땅에 있는 건 시추하기가 쉽잖아요. 육상에 있는 에너지는. 그래서 육상에 있는 에너지는 이미 거의 고갈이 됐습니다. 육상 석유 및 가스 매장지 이미 개발되고 고갈이 된 상태고 대부분의 이 석유와 천연가스는 상당 부분 이제 남은 부분이 대륙붕에 존재를 해요. 대륙의 뭐 주변 대륙 주변의 얕고 넓은 해양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얕긴 얕지만 그래도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시추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추선이라고 그러죠. 드릴로 뚫고 들어가서 이제 배를 띄워놓는 건데 이게 그 시추 작업하는 그 모습들이 전부 배입니다. 이게 다 배예요. 운항을 하는 배죠. 이 시추선 이걸 만드는 데 특화된 기업이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매출량 늘어날 거고요. 성장이 올해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뭐랄까 조선주들 대형 기업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 있어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오션 보세요. HD 현대중공업도 뭐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하나오션이 지금 가장 강세죠. 56,700원 10%가 올랐습니다. 대단히 상승했는데 지금 이 기업은 주가가 워낙에 낮아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가격인데 왜냐면 얘네가 옛날 대우조선해양이었고 20년 장기 불황에서 못 견디고 이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다시 저 주가를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조선주들을 볼 때 저는 하나오션 이제 대형주 원픽으로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지만 하나오션도 지금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승 LNG 전문 특화된 그런 기업이다. 사실 전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조선 LNG가 1승 전체 매출 한 11%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만큼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이제 이 LNG 관련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환경 장비 사업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회사기구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박용 오염물질 처리 장비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 조선 LNG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선 LNG에 대한 부분 조선 LNG 이제 제기화 설비를 하는데 액화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이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제기화 설비 부유식 저장 제기화 설비에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뭐 저도 그 산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가 아니고 전문 그건 아니지만 이러한 지금 정책 발표와 연관된 기업들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매매할 종목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현대임스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임스는 지금 M&A 시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임스가 지금 M&A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 모멘텀을 좀 더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다 풀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실질적인 시장 대응은 내일 장중에 오전장 공개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연휴 마무리에 항상 저는 그래요. 연휴 끝나고 바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저는 하루 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하는 타입인데 저는 내일 금요일이 이제 우리가 장이 열리는 날이고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그게 이제 연휴 증후군이라고 하죠.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몸이 피로하고 힘들 수 있는데 내일 일하고 나서 바로 또 쉬는 주말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를 잘 우리 대응해보고
타이트하거나 그렇게 뭐 대응할 건 없을 거예요. 내일은 주로 관망이 될 거고 이제 내일 그렇게 보면서 준비를 하고 우리 본격적인 2월달 다음 주부터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내일은 이제 또 SBS 방송국도 가는 날입니다. 방송 녹화를 하는 날이라서 내일 유튜브 영상은 올려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 것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오시면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내일 장중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편안한 연휴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